지난번에 이승만 없는 대한민국은 없다. 오늘은 8.15입니다. 하나님 없는 8.15는 없다. 그 다음에 이승만 없는 8.15도 없다.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게 사사기 전체의 대명사입니다. 전쟁을 모른다는 것은 역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든 상황이 역사라는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역사를 모른다는 건 뭐냐? 자기가 오늘 어떻게 해서 여기에 서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중진으로 떠오르면은 반드시 전쟁이 납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합니다. 역사를 무시하는 민족 망합니다. 역사를 뒤집어 엎고 왜곡하는 민족은 망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역사의 증언입니다. 왜? 공산주의는 혁명입니다. 혁명이란 무조건 다 기존의 전통과 가치와 역사를 다 부정하고 완전히 판을 새롭게 뒤집는 게 혁명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동서고금 어디서든지 역사를 다 부정하고 역사를 다 뒤엎어서 저희들의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밖에서는 미친 나라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그냥 하루가 무섭게 그냥 막 폭탄같이 새로운 뉴스, 새로운 발명, 새로운 파워들이 막 터져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선진국들이 이건 도대체 못 따라가겠다. 이 미친놈은 미친 나라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미친 나라라고 그럴 정도로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세상을 단 뒤엎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안에는 이거를 허물지 못해서 지금 해체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30년 전부터 전교조가 대한민국의 역사는 싹 다 없애버리고 북한의 식민지 사관에 의한 북한의 교육을 남한에서 전교조가 다 했기 때문에 지금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들에겐 대한민국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뭔지 몰라요. 왜? 그들의 역사 교육은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없어야 하는 나라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반드시 없애야 되는 나라다. 그게 그들의 역사관입니다. 그 한마디 가지고 오늘의 모든 상황 다 설명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없애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한민국을 없애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 10년 동안은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 무너져서 세월호가 그냥 물속에 빠지는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8월 15일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8월 15일은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에 없어서는 안 될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8월 15일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으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미 아닙니다. 왜? 8월 15일은 완전히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좌파들이 아는 8월 15일, 하나는 정통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8월 15일. 이거는 오늘 남한과 북한과 꽃 같은 겁니다. 백과 흑과 꽃 같은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중간에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어벙벙 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역사를 똑바로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고 내가 지금 무슨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차를 타고 있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신드로리스트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는 그 열차를 타고 자기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 15일에 너무나 위험천만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모르고 무지하고 혼돈 속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은 8월 15일이라고 하는 역사를 똑바로 알 때에 우리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고, 막연하게 태극기 들고 나가서 이런다고 애국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 중요해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 중요해요. 역사적인 그 입지에서의 정체성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이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언론들이 바로 끌고 가야 되는데 다 망했습니다. 다 공산주의 눈으로 전부 다 보고 공산주의 역사관으로 전부 다 세상을 다 뒤엎어버려서 지금은 동서남북을 분별을 못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합니다. 먼저 이걸 키워드로 딱 심으세요. 8월 15일 하나님 없는 8월 15일은 없다. 있으면 없는 8월 15일은 없다. 이 두 개만 딱 심으세요. 오늘 빅뉴스가 터질 겁니다. 8월 15일 하면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해방이죠? 일본이 원자탄 맞고 망하고 해방된 거죠? 8월 15일은 일본이 망한 날이에요. 동시에 우리의 한민족이 해방된 날입니다. 망한 거는 심판이요.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습니다. 예수 죽인 것은 심판이요. 그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는 또 해방됐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때 모든 촌난 것들이 다 죽은 것은 심판이요.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언제나 동시적인 하나의 사건입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은 예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가 왜 죽었는지 그저 앵무새처럼 그냥 녹음기처럼 그저 맨날 하는 입에 발리는 그런 소리만 했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처참한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심각한 이걸 알면은 십자가라는 말조차 우리가 입에 담기가 정말로 두려운 겁니다. 심판과 구원. 8월 15일은 바로 이 심판과 구원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원자폭탄 하늘의 유황불을 맞고 거기서 구원받은 심판과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게 제일 큰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8월 6일 날 역사상 처음으로 나가자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전 세상이 정말 통째로 다 뒤흔들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원자폭탄 하나에 수십만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지고 한 도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8월 9일 날 두 번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원자폭탄을 맞고 나니까 14일 날 얄타 회담에 따라서 15일 날 녹음된 테이프로 일본 천황이 떨리는 음성으로 일본의 항복을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천황이 항복을 방송으로 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국제법으로는 정식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해야 그때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 미즈리 함상에서 일본 군 대표하고 미국의 메가도 장군하고 항복 문서에 일본이 서명을 했어요. 그게 진짜 끝난 겁니다. 진짜 항복한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방송이 아니에요. 8월 15일 날짜를 기억해야 돼요. 8월 6일 원자폭탄 제1 원자폭탄, 8월 9일 제2 원자폭탄, 15일 방송, 9월 2일 날 항복 문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 거. 바로 이 항복 문서에 서명한 9월 2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 법적으로 일본이 항복을 한 겁니다. 일본이 항복한 건 그는 한나라 항복한 게 아니라 제국주의의 종말을 선언하는 겁니다. 일본의 멸망으로 제국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의 항복은 2차 대전을 끝내는 겁니다. 5월 8일 날 독일이 망하고 항복을 하고 그러고도 태평양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바로 9월 2일 날 미즈리 함상에서 항복 문서에 쌍방이 서명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한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 제국주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식민주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압제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역사가 새로운 역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얄타 회담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럽에서 독일과의 전쟁은 끝났으니까 이제 소련은 미국이 일본하고 지금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소련은 이 미국이 도와서 연합군을 도와서 이제 독일을 이겼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미국을 도와서
태평양 전쟁에 참여해라 하니까 소련이 너무 2차 대전 때 거기서 너무너무 독일과의 전쟁에서 피해를 많이 7,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독일하고 소련하고 싸울 때 민간인 군인 해서 7,50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많은 국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은 아주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대동아 전쟁에 또 참여를 하니까 소련이 주춤하고 있다가 얄타 회담은 그렇게 아주 선언을 했거든요. 참여하는 거로. 그러다가 8월 6일 날 원자 폭탄이 떨어지니까 이거 아니구나. 일본을 이제 망하겠구나. 그럼 빨리 끼어들어야 내가 뭔가 하나를 얻을 거 아니냐. 그래서 8월 6일 날 원자 폭탄이 떨어지니까 8월 8일 날 소련이 저 한경북도 청진으로 해서 인류에서 소련이 만주로 청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8월 9일 날 그 다음날 히로시마에 또 원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소련군은 이미 다 망한 나라에 그냥 거저 걸어 들어온 겁니다. 전쟁이 없어요. 이미 망한 나라 항복을 아직 선언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다 망한 나라에 그냥 걸어둔 거예요. 소련군이 그냥 내려옵니다. 미국에서 가만 보니까 여기 가만히 있으면은 저 소련 군대가 남한 한반도를 몽땅 다 내려와서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군 사령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한반도에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는 38도 이북에서만 미국, 일본의 무장을 해제하고 거기서 질서를 유지해라. 우리 미국은 38도 이남에서 일본의 무장을 해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겠다. 좋다. 그럼 우리 38선 이남은 넘어가지 않는다. 거기까지. 그 이남은 너희들이 무장 해제를 시켜라. 그래서 북한은 38도선 이북에 머물고 뒤따라와서 김일성이가 31살짜리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평양 광장에서 연설을 하면서 북한의 통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남한은 하지 중장의 군종장관으로서 이제 일본을 무장해제시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행정도 없고 뭐 사무부에 뭐 행정도 없고 경찰도 없고 군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정이 한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한국의 그 당시에 그래도 가장 막강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여운형이었습니다. 여운형은 조선 건국 동맹이라고 하는 막강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선 건국 독립. 이 우익은 아직 조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대변하고 한국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조선 건국 동맹. 그러니까 여운형에 우리를 협조해라. 일본군 무장 해제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치안과 이 모든 행정을 도와달라. 그러니까 여운형이 좌우짝으로 해서 이걸 이제 다 해야 되는데 우익에서 우린 너희하고 안 한다. 탈퇴했어요. 그러나 여운형이가 단독적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미 군정에서 좌파만의 정권은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군정에서 이거를 NO 했어요. 그래서 그거로 끝나고 해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이승만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승만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쪽엔 아무 조직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들어와가지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그때 나온 유명한 말입니다. 왜? 그냥 오합지졸이고 지금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때니까. 왜냐하면은 해방됐을 때에 남한의 75%는 전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전부 다 박헌영의 남노당의 다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공산주의 천하였어요. 우익에는 맥도 못 쳤어요. 우익에 그런 조직도 없었어요. 그래야 이승만이 와서 보니까 이게 몽땅 공산주의 판이야.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일치 단결을 호소를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나 하면은 우익에도 국민을 대표해서 미 군중하고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산당은 딱 조직이 돼 있어가지고 하는데 우익에서는 아무 조직도 없고 대표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당당한 군정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다 넘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좌우가 미 군중하고 서로 갈등하면서 심각한 갈등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김구는 그보다 이승만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예? 맨 처음에 김구 들어왔어요. 우리 연경원에 거기 와가지고서 거기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하는 걸 내가 그때 다 들었습니다. 같이 앉아서. 빨리 들어왔어요. 그런데 김구는 이승만이 자꾸 남한만 이렇게 자꾸 자유진영만 자꾸 몰고 가니까 남한만 독립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상해 임시정부는 소련의 간첩들이, 그때는 뭐 중국도 완전히 체계화되지 못했으니까 팔로군이 있긴 있었지만은 소련의 간첩들이 벌써 임시정부를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일제 말에 사회주의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 국민의 울분을 터뜨리고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을 갖는 그 방법은 사회주의 혁명 투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벌리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뭔지 알던 모르던 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지식층들은 당연히 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상해 임시정부는 소련 간첩들이 와서 벌써 임시정부를 다 사회주의로 장악해 놨으니까 김구도 당연히 소련을 의지하는 사회주의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을 했지만은 이승만이 그 배견하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갔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김구 주석이 상해 임시정부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꾸 이렇게 가니까 김구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통일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1948년 4월 19일 평양에서 남조선 재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라는 거창한 이런 타이틀로 김일성이 이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남한에서 김구, 김규식, 조성황 이 사람들이 대표로 참석해서 남조선 단독 선거 반대 또 애군 철수 이거를 거기서 결의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은 김구가 북한에 가서 31살짜리 김일성에게 아주 웃음거리가 돼서 문전박대 받고 왔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 혼밥이라죠. 혼자 밥 먹는 거. 문재인 중국에서 혼자 밥 먹는 거. 그런 식으로 창피를 당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김구 끼어들고 돌아가다가는 저희들이 괜히 거창스러워. 완전히 북한 단독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이승만이 들어와가지고서 이승만은 북한하고 대화해서 남북 공동정부는 어렵겠다 벌써 알잖아요. 그 이승만이 우익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경찰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군정에 협력을 해가지고 경찰을 조직하고 우익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조직이 없어요. 이승만은요. 경찰하고 우익단체를 조직했어요. 아까 뭉치면 살고 떠지면 산다 이거 촉정 독립 촉정 이것도 그냥 명분뿐이지 아무 메카리가 없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경찰과 우익 청년단을 결성했는데 이 우익 청년단은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탈북자입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북한은 한경도는 공산주의 골수들입니다. 갓나 새끼 이게 한경도 말하니? 북한 안에서도 평안 남북도 하고 한경도 하고는 서로 완전히 정반대예요. 한경도 사람들은 같은 공산당인데 평안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공산당을 막 움직이는 거는 한경도 골수들이다 공산당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탈출해 나온 평안 남북도에서 탈출해 나온 서북 청년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서북 청년단들은 북한에서 재산 다 뺏기고 또 그 위협 속에서 이제 간신히 도망쳐 나왔으니까 가족도 버리고 그냥 다 나왔으니까 이 서북 청년단들은 피가 끓는 거예요. 원효로이가 내가 살 때 거기도 서북 청년단이 그 빌딩이 있어서 2층 빌딩인데 서북 청년단들이 이건 정말 나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해방될 때부터 해방되기 전부터 일제시대부터 나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거기서 서북 청년단들이 어디서나 왜? 이승만 대통령의 미 군종의 비호를 받으니까 당당하지 않아요? 겁날 게 없잖아요? 빨개들 잡아다가 그냥 막 두드러 패서 막 죽이고 그냥 나 병신 만들고 그냥 그 빌딩 밑에 지나갔다가 막 하는 소리가 언제나 들려왔어요.
그러다가 너무 무리가 많고 너무 악명이 높으니까 이승만이 서북청년단을 해체시키고 그 대신 군대를 국방경비대를 만들어가지고 글로 집어넣었어요. 국방경비대 들어가서 만든 그 부대가 18년대, 그땐 여단인데 18여단 백골부대입니다. 이들이 들어가서 백골부대가 됐어요. 왜 백골이냐? 내가 백골이 돼서라도 반드시 고향에 돌아간다. 그게 백골부대예요. 그래서 전부 철모에도 이제 백골을 붙이고 백골을 붙이고 백골이 돼서라도 고향에 간다. 이렇게 공산주의하고는 적극적으로 그냥 막 반대하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6.25 때도 이 백골부대라는 걸 인민군이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백골부대를 할 수 있는 대로 만나지 않으려고 백골부대로만 아주 벌벌 떨었어요. 백골부대를 당할 나라, 군대가 없어요. 그렇게 유명한, 그렇게 강력한 그런 군대인데 이 백골부대가 6.25 때 엄청난 많은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골부대가 제3사단이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백골부대가 돼서 지금도 전방에 3사단 가게 되면 3사단 표시가 백골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도를 보게 되면은 휴전선이 서부는 개성 밑에 문산까지 전선이 내려왔죠. 중부 이상 동쪽에는 험악한 산악지대 아닙니까? 거기는 한국군이 참담했어요. 맨 동해안은 이 백골부대가 북진할 때 38선을 백골부대가 맨 처음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진할 때 맨 앞서 나간 거죠. 그리고 휴전을 앞두고서 서로 땅 따먹기, 휴전 조연하는 순간이 현 전선으로 고착이 되니까 그냥 한 발짝이라도 더 땅을 따먹으려고 엄청난 싸움을 싸웠습니다. 서부전선은 미군들이니까 그렇게 다급할 거 없잖아요. 그게 밀려 내려온 거예요, 오히려. 동부전선에 바로 이 3사단 백골부대가 동부전선에서 그냥 백골 정신으로 막 올라가서 지금 제일 꼭대기 고성, 그 원산 밑에 통선, 그 고성, 거기까지 지금 올라가 있죠. 이게 백골부대가 거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이 백골부대 정신을 이어받아야 남북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어요. 지도가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1946년 해방 다음에죠. 2월 미 군종의 자문기구인 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협의회 의장을 이승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전체적인 국민회의 대표를 이승만이 이제 맡게 됐어요. 이때부터 이승만의 그 애교력과 정치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이승만은 미 군종하고 잘 통하잖아요. 메가더는 아주 아들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승만의 조력을 가지고 미국에서 그 하던 업적과 그 백그라운드와 영어와 모든 그 매너와 그런 수단이 미국하고는 한정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회의 대표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점점 남한의 공산주의 바닥에서 점점 무에서 유를 만들듯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이승만의 정치 기반, 민주주의의 정치 기반을 공산주의 판, 75%가 공산주의 그 판에서 지금 민주주의 판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승만 아니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 요인의 박헌영, 이거 어떤 놈인데, 소련의 지령을 받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 후원을 받는 놈들인데, 그 놈들이 얼마나 조직력이 강하고 그런데, 그걸 누가 당해냅니까? 이승만이 없으면은, 아예 옆에도 못 가고, 그냥 자동으로 다 공산화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국민회의를 이제 만들고, 남한 정부, 이제는 그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40년 4월에 미소 공동회의가 열렸습니다. 뭐냐면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스스로 독립할 일제에서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다가 이제 막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나라다. 그래서 2차 대전의 연합군이었던 미국, 중국, 소련, 영국 이 네 나라가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면서 이 네 나라가 독일 베를린 분할하는 것처럼 신탁 통치를 하면서 5년 동안 하면서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독립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46년 3월 달부터 미소 공동회의가 독수궁에서 열렸습니다. 좌파들은 신탁 지지, 우파들은 신탁 반대. 누가 신탁 반대했겠습니까? 주로 이북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대광은 이북에서 나온 학교입니다. 우리 중학교 그때 중학교가 6년제였으니까 우리 중학교에서도 다 나가서 거기서 와샤와샤 신탁 통치 반대. 왜? 신탁 통치라는 거는 그냥 공산화되는 겁니다. 그놈들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고 그놈들하고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탁 통치 반대를 하도 하니까 처음에는 이승만과 김구가 서로 협력해서 신탁통치 반대하다가 좌파가 완전히 신탁통치 지지로 나가니까 여기서 우파와 좌파가 여기서 완전히 딱 갈라진 거예요. 그때 완전히 우파와 좌파가 갈라졌습니다. 너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완전히. 그래가지고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이승만은 계속 주장했는데 결국은 미군 측에서도 도저히 이 혼란을 미소 공동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도저히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으니까 신탁 통치 미소 공동회의가 결렬됐습니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미소 공동회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유엔에다가 권리를 이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러면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선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나라를 만들자.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선을 하자고 하니까 남쪽하고 북쪽하고는 인구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북조선에는 유엔 감시단이 발도 들여놓지 마라. 너 딱 빗장을 잠갔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회안에 있는 말이니까 어차피 공산당은 같이 못하니까 남한 단독정부를 해야 된다 주장해 왔는데 이렇게 되니까 원하든 원치 않는 자연히 북한은 총선을 못하고 남한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한에서 1948년 5월 1일 날 유엔 감시하에 남한만 총선을 치른다 이렇게 결정이 나버렸어요. 남한 총선 치러서 남한이 유엔이 인정하는 독립국가가 되면 북한은 뭡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소련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당수 박헌영이 지령을 내려서 그때 제주도가 빨개가 제일 많았습니다. 제주도에 지령을 내려가지고 5월 10일 총선을 할 수 없도록 난동을 일으켜라. 그래가지고 육제수도 지원부대가 가고 제주에서 4.3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5월 10일 총선을 못하게 하려고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지 못하게 하려고 난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그 폭도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파출소 습격하고 경찰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민간인들 조금 이제 유지들 한 사람들 다 잡아주고 때려 죽이고 찢어 죽이고 그때 그 잔인성은 말을 못해요. 그놈들의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학살한 이 민간들은 숨도 못 쉬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판이 뒤집혀가지고 5.18, 4.3, 세월호 전부 다 국가 유공자가 돼가지고 수억씩 보상을 받고 지금 양반 대접을 받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4.3 사건이에요. 이게 5.18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엔 감시하에 그여이 5월 10일 남한 단독으로 총선을 치르고 그다음에 재헌국회를 만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8월 15일 독립을 선언하고 유엔사나 모든 나라들의 승인을 받고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유일한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오늘 특강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일본 천황의 항복이 왜 하필 8월 15일인가? 8월 15일의 의미가 단순한 해방만이 아니라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흐르는 강의 뚝을 막아서 발전소를 만들면은 그 강의 흐름이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는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역사에 하나님의 특별 개입을 신적인 카이로스, 디바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 디바인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디바인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디바인 카이로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결정적인 순간, 그것이 바로 신적인 개입으로 일어난 디바인 카이로스입니다. 왜 하필 8월 15일인가? 우리는 여기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 개입하신 사건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1945년 독일이 5월 8일 항복을 하고 2차 세계대전이 유럽은 끝나고 이제 태평양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을 때에 일본은 이미 패색이 짙어지다 한반도나 일본 본토에 미군이 상륙할 것을 이미 대비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반일 인사와 정치범들을 사전에 정리하려는 학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대량 학살 계획은 1945년 8월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형무소에 갇혀 있거나 예비 검속 대상이었던 기독교 지도자 또 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들을 집단 학살하려고 명단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작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 단위의 정치범, 사상범 명단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지요. 그래서 평안북도 영변 증거발전소가 있는 평안북도 연병의 그 비밀 땅굴, 살인굴 또는 형무소 내부에서 바로 8월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대량 학살하는 이러한 증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출처가 일제 형사 출신인 최은하 씨가 폭로한 거고 또 문정창 사학자가 일본 조선 강점 36년사라고 하는 책에도 등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일제의 보호 관찰령을 발동해서 정치범 처형 관련 지침이 그 책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전에 이미 대대원 전쟁 한참 치르고 난 저 남태평양과 사할린 등 미군 상륙 예상지에서는 이미 반일 인사들이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8월 15일에 항복을 했느냐? 8월 6일 날 나가사키에 제1차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8월 8일 날 소련이 개입을 해서 만주와 청진으로 들어왔고 8월 9일 날 2차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항복 조회는 9월 2일에 항복 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항복 조회하고 동시에 일본의 패전을 천황이 발표해도 되는데 왜 앞당겨서 8월 15일 날 방송으로 일본의 패전과 항복을 방송을 했겠습니까? 이거의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8월 18일에는 애국지사들 수천 명이 학살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3일만 늦어서도 8월 19일이나 20일에 항복 선언을 했으면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희생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앞당겨서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8월 18일에 예정되어 있던 대량 학살이 실행되지 못하고 애국지사들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이 날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우연일 수가 있겠습니까? 8월 15일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개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8월 10일이라는 날짜보다도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개입, 결정적으로 역사에 팔을 뒤엎는 에스더 사건과 같은 출애굽 사건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개입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해방일도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또 인천 상륙작전도 결정적인 순간에 낙동강이 무너지고 마산이 무너지고 저 동부정선에 영천까지 들어온 인민군들이 다 대구까지 무너지고 이제 부산까지 무너지기 직전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극적으로 전세를 뒤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지금 우리나라는 6.25 때와 같은 최악의 지금 위기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하루가 무섭게 망국의 법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고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지금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넘기면은 영구 공산국가가 됩니다. 이제 개헌이 되고 이재명이 영구 집권으로 들어가고 이재명이 공소 다 포기하고 모든 이재명의 죄를 다 일시에 무죄로 다 만들면은 이재명 종신 공산 독재 체제로 갑니다. 여기 지금 순간순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8월 15일 직전과 같은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8월 18일 결정적인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3일 전에 미리 막으신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벌써 하나님의 대한민국 역사에 하나님의 개입이 지금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행동이 보입니다. 이재명의 지지가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던 젊은이들이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는 거짓과 맞서 싸우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지지율은 전국적으로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마지막 해산의 진통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깝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제 결정적인 그런 개입, 신적인 개입이 곧 있을 것입니다. 지금 2030의 계엄령의 진실을 깨닫고 낡은 정치 이념이 아니라 이제는 좌냐 우냐가 아니라 이제는 거짓과 이 불의에 항거하는 이런 정의의 불길이 산불처럼 지금 타오르고 있고 어저께 광화문과 올림픽 공원에서는 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이재명 타도를 외쳤습니다. 여론이 이젠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흐름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딸들의 그것들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판을 뒤엎는 큰 전쟁 중입니다. 꼭 같습니다. 본질과 모델은 꼭 같습니다. 그 글로벌리즘과 딥스테이트와 세계정부와 그림자 정부의 그 더러운 음모와 거짓이 이제는 다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고 이제는 트럼프가 이걸 다 판을 까엎고 지금 여기에 공산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한국의 지금 판을 지금 뒤엎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서구 문명의 축이 이제는 무너지고 아시아로 옮겨지고 있고 선진국 갑질 노릇을 하던 그런 선진국들이 지금 코리아하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 공산당과 북한을 해체시키고 남한의 이 공산 정권을 순식간에 뒤엎어버리고 대한민국의 국토를 넓혀서 지금 조선족도 독립운동을 하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지금 한국계 사람들과 또 연해주 사람들 지금 다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연해주 주지사가 이미 러시아 중앙정부에서 이탈해서 한국과 합방하겠다고 주지사가 공식으로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연해주와 만주와 중국의 동부와 몽골과 카자흐스탄과 저 시베리아 사하린까지 몽땅 한국의 경제적인 영토가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처럼 우선은 경제공동체가 되겠지만은 유럽연합처럼 결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코리아가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왕국이 한민족의 새로운 큰 강대한 나라가 됨으로써 다윗의 왕국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한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코리아, 이 엄청난 한국의 이 파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땅끝까지 그 이름이 전파되고 온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한민국을 두려워해서 다윗의 왕국을 두려워해서 다윗의 그 왕국의 그늘에 다 자진해서 들어온 것처럼 오늘 한국을 두려워하고 한국으로 다 들어와서 한국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이제 곧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캄캄함과 어두움이 만민을 가려려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야말로 이번 2026년 8월 15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G2가 아니라 G1으로 강력한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떨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8월 15일에 이 엄청난 대학살을 하나님의 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마지막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8월 15일처럼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위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